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93번째 챕터. 영혼 불멸은 생명의 연속이 윤회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재능이나 노력이라는 구체적인 면에서 보다 깊은 심리학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재능은 모두 그 사람이 스스로 벌어들인 것이며 하나의 삶에서 다음 삶으로 기속되는 것이라는 진리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선망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에머슨이 인간에게는 각자가 진보해 나가는 길목에서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고 한 것은 윤회의 지식으로서만 완전하게 이해되는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닌 어떤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의 과거에 노력한 결과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 능력, 사람, 명성 등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것을 자기가 갖출 만큼 필요한 노력을 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 것이 됩니다. 모든 재능은 어느 것이나 인간 누구나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사실이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부러워하는 감정은 없어지고 정말로 다재다능한 인간이 이 세상에 늘어날 것입니다. 우주의 영적 질서는 모든 자질은 그것을 이기적으로 아니라 순수하게 쓰기만 한다면 누구나가 평등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업 능력이란 노력에 따라 발달하는 것임을 안다면 선망이라는 괴리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칭찬이라는 일체감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현생에서는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발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사람이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무용가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소원하는 바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없는 감사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니라. 라는 우파니샤드의 격언은 여러 면에서 인용되지만 그 직접적인 의미의 하나는 인간의 모든 종류의 재능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이 꽃 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을 거듭해 갈 때마다 직업적 능력이 성장합니다. 영혼이 형상의 세계에 갇혀 있는 한 거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욕구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 모든 것이 각각 그 자체로서 완전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형상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욕구 불만은 창조의 어머니, 거기에서 노래가 지어지고 약이 발견되고 대륙 탐험이 시작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겸 소설가인 불워 리턴이 그의 이상향을 문학이 없는 나라로 묘사했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욕구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남의 고민이나 만족에 대하여 읽거나 쓰고 싶다는 욕구는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뜻깊은 하나의 가능성을 꼬집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욕구 불만은 전기기관차처럼 인간의 에너지에 여러 가지 모양을 부여하는 경로의 구실을 합니다. 욕구 불만도 그 자체의 유익한 면과 해로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특질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예술 형태를 창조하도록 부추긴다면 욕구 불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하고 생명력이 내부에서 침체되게 한다면 욕구 불만은 나쁜 것입니다. 직업 능력은 하나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연속되는 것이라는 믿음은 이 후자의 욕구 불만의 나쁜 면을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팽이와 딱정벌레의 이야기에서 달팽이가 내가 위에 닿을 즈음에는 버찌가 있어. 이 달팽이에 침착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멀리 내다보는 확신이야말로 직업 능력 연속의 원리를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사람의 내적 속성인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니콜로 파가니니의 일화인데 그는 2년 동안에 비 때문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낡은 3줄짜리 바이올린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불완전한 악기로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것이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소일거리였습니다. 후에 그는 전대미문의 연주 능력은 바로 2년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기초가 닦였던 것입니다. 그는 투옥이라는 상황을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보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 미래에서 아직은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 일구어 놓은 징벌의 까르마 때문에 또한 명백한 존재로서의 당연한 제약 때문에
필연적으로 좌절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에 부딪혔다고 해서 꽁무니를 빼거나 진부를 멈추거나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족쇄를 채워도 무용을 공부할 수 있으며 감옥 속에서도 노래를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좌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을성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때로는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때로는 모태 속에서 아직 잠자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미래의 문명을 성취하기 위한 바탕을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격의 까르마. 인생은 재미있는 소설의 줄거리처럼 그 모순과 투쟁 때문에 흥미로운 것입니다. 원시인에게는 투쟁이 주로 자연의 여러 가지 힘에 대한 그리고 다른 인간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화함에 따라 그 투쟁은 차츰 내적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적 투쟁은 각 시대에 따라 선과 악, 영과 물질, 이성과 감상, 양심과 충동,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의 대립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유래놀에서 보면 투쟁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스스로를 이른바 물질이라는 차원의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잘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인식이 이기적이고 차별적인 행동을 낳고 나아가서는 보복의 까르마를 작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까르마의 작용은 인간의 그릇된 행위를 객관화시킵니다. 인간은 그 속에 갇혀 자유를 잃고 맙니다. 이 자유의 상실이 인간의 정신적 고뇌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지운 그 보이지 않는 감옥인 속박과의 그 투쟁이 내적 갈등의 기본형입니다. 까르마에는 보복과 연속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 때문에 많은 부조화와 충동이 계속 이월되면서 인간의 내면 세계에 새로운 갈등의 원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충동이란 뭔가 과거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강한 욕망이나 욕구를 말합니다. 모순되는 충동, 곧 욕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그의 의식 속에 갈등을 일굽니다. 음악가가 될 것인가, 교사가 될 것인가. 모순되는 욕구로 생긴 투쟁보다 또 더 어려운 것은 충동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때입니다. 현생에서는 두 가지의 모순되는 욕구가 의식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만과 관용 같은. 많은 경우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순을 깨닫지 못합니다. 충동과 그 교정의 불완전.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북구 성북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1년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간 진행됩니다. 1학기 등록은 3, 4월에, 2학기 등록은 8, 9월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